제휴를 통해서 갖고 왔던 DFP 차량을 갖고 오면서 습득했던 알루미늄 제작 공법에서 피스톤을 알루미늄으로 만들면서 얘네가 엔진 안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한 거예요. 얘네는 그 당시에 그런 거를 뭐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었냐 없었냐 말이 많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동생이 철도청에서 일을 했거든. 철도청에서 롤스로이스의 롤스로이스도 두 명이잖아요. 로이스라는 사람하고 철도청에서 이제 알게 되면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어떤 지식 경쟁하고 엔지니어 경쟁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관차들도 내연기관을 쓰는 기차들이 얼마만큼 피스톤에서 많은 힘을 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화물칸을 적재를 달고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네가 기술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롤스로이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벤틀리 3리터 이 어썸 3리터 모델은 1929년까지 1,500여 대가 이제 판매가 됐고 겨우 1년 만에 1906년부터 자동차 회사를 시작한 롤스로이스와 경쟁을 하는 그런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회 만에 자리를 잡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거죠. 어썸 3리터면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궁극의 3000cc인가요? 어썸 3리터가 네. 차 이름인데 어. 그거 맞나요? 궁극의 3000cc? 궁극에서 차 이름이 궁극의 3000cc. 궁금한 3000cc. 궁금하면 물어봐요. 아이 뭐 시발차도 있는데 뭐 다 있을 수 있죠. 차 이름이 어썸 3리터. 아, 지금 엔진 얘기가 나오니까 문득 두 분은 로터리 엔진이 뭔지 아세요? 로터리요? 예. 지금 방금 잘 모릅니다. 비행기에 로터리 엔진을 납품했다. 네네. 강한 엔진. 아니, 로터리는 말 그대로 로터리를 상상하시면 돼요. 예. 로터리. 로터리 여기 삥삥 교차로 해서 돌아가는. 예. 그 일반 자동차는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엔진을 쓰는데 로터리는 피스톤이 팔자를 그리면서 돌아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팔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걸 로터리 엔진이라고 하는데 로터리 엔진은 cc에 비해서 출력수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항공기도 많이 썼고 뭐 자동차에도 잠깐 쓰다가 연비가 너무 안 좋고 네. 그다음에 그 배기가스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단종되긴 했는데 네. 작은 엔진에서 큰 힘을 내기에는 굉장히 좋아서 이제 비행기에는 썼다. 이제 상식을 알아두시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벤틀리 엔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는 벤틀리 하면 굉장히 고급 세단 느낌이 강했는데 스포츠성, 그냥 레이싱 이야기를 정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이 레이싱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 이제 신나시네요. 네, 아니요, 감독님의 그 판이 깔렸습니다. 아니요, 딴 데 가면은 네. 레이싱 얘기 나오면 기술 얘기를 하니까 신이 나는데 네. 여기는 역사라서 지난번에 우리 회식할 때 예. 차를 모르는 이 스태프분들한테 코너링 하는 법을 직접 몸소 일어나서 몸으로 온몸을 던져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밟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도망갔는데 이쪽에 와서 또 그 얘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레이싱 교육을 시키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눠 밟아요. 나눠 밟는 거를 신경을 써봤어요. 오, 멋지다. 늘고 계신 거예요. 네, 왜냐면 브레이크 밟을 때 뭐 1, 2, 3이 아니라 예. 몇 단계로 더 나눠 밟아야 된다라고. 예, 5단계로 네. 연습하시면 좋아요. 네. 예. 어, 5단계로 연습하시면 ABS가 작동을 안 해요. 어, 걔보다 내 몸이 먼저 ABS 작업을 하니까. 예. 네. 예. 아, anyway. 애니웨이까지 나왔다. 애니웨이. 예. 와레벌. 그 기술 얘기할 때 제일 좋아해요. 네.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왜 모든 명차들은 다 레이싱에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용수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얘기를 할 때 꼭 그 사람은 어디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예, 뭐 그쵸, 피아노도 다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도 그렇고 어떤 화가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 미술 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즉 그 분야가 공개적으로 경합을 벌이는 곳에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주 예. 대화풍놀이 같은. 예. 그게 예. 그러니까 그 업계 내에서는 저 사람을 인정을 하겠지만 결국은 대외적으로 그 우리가 벤틀리를 몰라도 그 사람들의 명성을 알고 사는 것처럼 그 구매자들이 있는 일반인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한번 싸워봐 얘네들끼리
그리고 거기서 우승을 하면 우승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거야.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기는 편 내 편이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르망 24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세대에서 유명했던 사막 다카르 랠리 같은 거. 대륙을 관통하는데 차가 퍼지지 않고 가.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SUV는 그 당시에 다카르 랠리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판매가 높아지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쌍용이 거기 나갔었죠. 무쏘로 가지고. 예. 광고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거기서 나가고 그걸 광고로 썼죠. 나가서 어떻게 됐나요? 예, 완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거기는 완주만 해도 완주만 해도 대박입니다. 예. 완주하는 차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이렇게 해야지 들어야죠. 네. 레이싱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거의 인간 예. CG인데요. 인간 CG. 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빨라 보이는데 차가. 근데 저런 차로 160km 막 이렇게 달렸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저렇게 생긴 차가 평균적으로 한 90km, 100km까지 나갔는데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나 에스턴 마틴이나 막 이런 애들이 마세라티도 그렇고 알파로메오도 그렇고 저렇게 생긴 이제 마차바퀴 같이 생긴 거를 달고 이게 버티나 네, 자꾸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당시에 저런 차로 160km를 달린 거예요. 요새 자전거 바퀴도 이렇게는 안 해요. 더 두꺼워요. 근데 이런 걸로 어떻게 160을? 그러니까. 와. 근데 저런 걸로 160을 달리면서 코너를 돌고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면 어디다 부딪히면 사람 무조건 죽는 그쵸, 거예요. 이거는. 안전장치도 없고 안전벨트도 없고 정말 목숨을 위에 걸고 뭐 하는 없고 거네요. 그냥 진짜 저거는 말 타고 가는 거나 저 당시에는 사실 말 타고 다녔으니까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말에서 떨어지면 낙상으로 죽듯이 차도 그냥 부딪히면 죽는다라고 각오하고 달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벤틀리는 정말 시작부터 고급스러운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벤틀리가 그렇게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결과 6.5리터, 8리터까지 개발을 해내죠. 그런데 이 8리터는 실패작이었다고 하는데 왜 실패작이었나요, 노 사장님?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비싸고 대공황, 네. 유럽의 대공황 그 경제가 완전 붕괴가 되죠, 걔네가. 그래서 사실 8리터 같은 차는 3년 동안 총 100대 정도로 생산을 했고 그 중에 70몇 대밖에 판매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20몇 대. 그러면 한 달에 2대 정도밖에 못 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건데 지금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영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6500cc 6.5 모델하고 8리터 모델 이 두 대는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을 불러요. 벤틀리가 만든 가장 역대 작품으로 뽑혀요. 근데 시기적으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가 판매가 안 됐던 거고 얘네는 사실 1919년에 벤틀리를 설립을 해서 1922년부터 계속 레이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러면서 얘네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셰시 개발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얘네가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코치빌더를 둬서 자기네들은 성능과 파워트레인에 집중 투자를 하고 코치빌더들한테 뮬리너라든가 뭐 이런 쪽에다가 외관과 내장재를 맡기고 그렇게 가다가 6.5리터를 만들어서 정말 명차로 인정을 받고 그때 이제 롤스로이스가 엄청 배 아파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30년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최대 작품인 8리터라는 차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대공황 시절에 맞물려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롤스가 돈이 많았거든요. 로이스는 기술이 좋았고 얘네가 쓱 와서 사실 벤틀리의 레이싱 업적과 벤틀리가 갖고 있었던 엔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탐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판매량이나 회사의 규모나 자금력이 좋으니까 벤틀리를 인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벤틀리의 60년 참혹한 시절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60년 동안 진짜로 참혹하리만치 진짜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6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벤틀리는 서자 취급을 당하면서 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기네 주도적으로 뭔가를 생산을 못하고 롤스로이스의 저렴이 버전을 생산하는 브랜드로 전락해버린 거. 전락된 거죠. 예. 그게 바로 사진이 여기 있는데 왼쪽이 롤스로이스네요.
정말 어느 쪽이 롤스로이스고 어느 쪽이 벤틀리인지 네. 잘 모르겠어요. 공감이-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롤스로이스가 훨씬 고급스럽고 이쪽 거요? 네, 롤스로이스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롤스로이스는 그 라디에이터 그 위에 그 자유의 그 플라잉 뭐더라 저것도 롤스로이스인데. 이게 벤틀리. 아 이게 벤틀리? 예. 위에 그 엠블럼이 다른데 엠블럼을 한번 키워보세요. 엠블럼이 쟤는 날개가 그러네, 있는 날개가 거고. 아니네. 삐로 돼 있네. 네. 아, 그리고 이게요? 네. 그 비예요. 진짜 헷갈리게 만들었는데요. 예. 그 오른쪽이면은 롤스로이스. 예, 그거는 이제 그 여신상 그거잖아요. 루이비통이면 네. 루이 까또지 같은 거. 그렇게 된 거. 이거죠.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예. 네, 적절한 비유였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부분이 벤틀리에게는 흑역사일 그렇죠, 텐데요. 흑역사죠. 예. 이렇게 벤틀리랑 롤스로이스가 각각 폭스바겐과 또 BMW로 인수가 되잖아요. 그때도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는 영국의 중공업 회사 비커스라는 회사가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영국도 이제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일 쇼크부터 해서 안 좋아지니까 비커스도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일부는 매각을 해야 된다. 그 중에 1순위가 자동차 부분이 가장 적자가 많이 나니까 롤스로이스 벤틀리를 매각을 해야겠다라고 공지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롤스로이스하고 가장 파트너십이 좋았던 회사는 BMW였어요. BMW가 엔진과 자동차 부품의 벤더 회사였어요. 롤스로이스에.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BMW에서 주도적으로 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암암리에 누구나 다 중학생 정도만 되면 다 알아요. 저거는 BMW다. 저 회사 비커스의 롤스로이스 벤틀리라는 회사는 BMW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서 얼마에 넘어가기로 다 끝나 있었단 말이에요. 다 끝나 있었는데 그냥 BMW에서는 뭐 딱히 다른 경쟁자도 없었고 왜냐면 롤스로이스의 내부 사정과 공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현황팡을 BMW가 다 하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BMW가